네, 이어서 지문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17년 9월 고3 평가원 문제고요.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시고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자, 그러면은 권리 능력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할게요. 아직 뭐 권리 능력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게 권리 능력이래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권리 능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이런 말들, 여러분. 물론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채권과 채무는 전혀 중요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채권, 채무, 이 뒷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은 분명히 다른 말이다. 인지는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이제 그 디테일한 그 음절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용어가 됩니다. 법 해석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동그라미를 치면서 그냥 읽어 나가면 됩니다. 채권이 뭔지, 채무가 뭔지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동그라미만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법인격이라는 것은 사람 게 아니라 누구다? 단체 거다. 됐죠? 사람은 권리 능력을 지니고, 단체는 법인격을 지니는데, 여기 보시면은, 권리 능력인 법인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둘은 어떤 말이다? 거의 유사한 말이다. 됐죠? 그래서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상호 치환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인지를 하면 되겠죠. 근데 조금 이제 구분을 시켜 놓으면은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 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권리 능력을 지니고 그 다음에 단체였죠, 그쵸? 단체는 무슨 능력이 아니구나. 법인격. 됐죠?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는데, 사실 이제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거의 유사한 말인 것 같다. 정도로 인지를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제 기호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다. 요거를 기억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구성원과 구별되어서 독자적인 실체로 존재한다.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운영기구를 두었다. 요거를 이제 디귿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런 특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요게 이제 리을이겠네요. 그쵸? 그게 바로 뭐다? 단체다. 자, 이런 단체의 특성이 몇 가지 나오죠, 여러분? 네 가지가 나오죠, 그쵸?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했다.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운영기구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와 관계가 없다. 됐죠? 이렇게 기호화만 시켜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호화를 시킨 이유는 얘의 특성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기호화를 시킨 겁니다. 이를 사단이라고 하며, 자, 그러면 여러분, 단체와 사단은 어떤 말이다? 똑같은 말인데, 그치? 단체를 라지라고 하면은 사단은 스몰A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단체는, 괄호로 한번 해볼까요? 단체는 사단이다. 이렇게.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자, 어쨌든, 단체와 사단은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사단이 갖춘 성질이 있으면은 사단성. 됐죠? 이건 뭐 따로 적진 않을게요.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한다. 자, 그럼 사원 동그라미 쳐주고,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 요 단체죠, 그쵸? 요 밑에 있는 구성원이 뭐다? 사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긴다.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뭔가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치? 보시면은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이게 기억인데, 그치?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긴다. 됐죠? 그리고 법인격을 가지게 되면은 이것을 뭐라 부른다? 사단법인이라 부른다. 요렇게 이제, 일련의 과정이 만들어졌네요. 그쵸? 어쨌든 요렇게 이제, 뭔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오면은 기호화 시키면서 또 읽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오른쪽 상단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법인격이죠, 그쵸? 법인격이 만들어지려면은, 자, 한번 이걸 지워야 되겠네요, 그쵸? 법인격이 만들어지려면은, 단체, 즉 사단은
뭐로 등기되어야 된다? 법인.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고, 됐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 법인격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이제 법인격이 생기게 되면은 이거를 뭐라 부른다?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반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비교대조의 특징이잖아요. 그쵸? 공통점과 차이점을 읽어줘야 되는데, 사단성을 갖추고도, 자, 그럼 사단성을 갖춘 것은 공통점이겠네요. 그쵸?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단. 그러면은 요거는 차이점이겠네요. 그쵸? 요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뭐, 그렇게 이제 어려운 비교대조는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만 쳐도 되겠죠. 그쵸?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자, 그러면은, 사람과 법인의 공통점이 나왔네요. 그쵸? 사람과 법인은 동시에 공통점이 뭐다?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됐죠? 근데 또, 사람의 권리 능력과, 이 법인격이죠? 그러니까 단체가 지니는 권리 능력이죠. 요거는 또 엄격히 구별도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잠시 올라가셔가지고, 이 권리 능력이었죠. 그쵸? 사람이 지니는 것의 권리 능력, 그 다음에 단체가 지니는 권리 능력을 법인격이라 했는데, 둘은, 유사한 공통점도 있지만은 사실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 정도만 이해하고 독해를 해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인지만 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많은 의의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사단법인, 이런 사단법인은 단체죠. 그렇죠?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단체잖아요. 그렇죠? 단체가 진 빚은 사단이 가진, 그러니까 요거 사단도 뭐 단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단체가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개인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체가 진 빚은 누가 갚아야 된다? 단체가 갚아야 된다. 개인이 갚을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은 뭐 삼성이 큰 빚을 졌어요. 삼성이 뭐 100조의 빚을 졌어. 그러면은 그 삼성에 다니는 사원들이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삼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죠? 보이지 않는 어떤 단체, 그죠? 그 단체가 져야 되는 책임이다. 라고 인지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일단은 여러분 요거를 제가 좀 가져올게요. 밑에 가지를 잘라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같이 보면서 독해를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크게 하면은 보이려는가 잘 모르겠네요.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자,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와 사단은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회사를 large A라고 하면은 사단을 small a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회사는 사단이 가지는 모든 성질은 다 가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35번 풀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그럼 주식회사도 뭐야? 사단이겠네. 그치?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요 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요. 법지문에서는 알겠죠? 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주주들로 구성이 된다. 그럼 얘들은 주주는 뭐에 똑같은 말일까? 주주는. 사원에 똑같은 말이겠죠. 그쵸? 사원.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해서 1인 주주 회사,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단성이라는 말을 위에서 본 적이 있지, 그치? 그러면은 한번 위에 가서 한 번 더 보는 거야.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보시면은 뭐다? 사단성은 사단이 갖춘 성질, 그쵸? 그러면 사단이 뭔지 또 알아야 되고, 사단은 또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었지? 네 가지지, 그치?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했다. 그 다음에 독자적 실체가 있다. 그 다음에 운영기구를 두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할 때와 관계가 없다. 그치? 어쨌든 근데 1인 주주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1인 주식 회사에서는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계속 1인 주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가볼게요. 이처럼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어떻게 된다 얘들아? 나왔네. 모호해진다. 결국에 이 글은
1인 주주 회사의 문제점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길게 1, 2문단을 이렇게 인서트로 이끌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인서트로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인서트는 굉장히 혼란이겠죠. 그렇죠? 혼란인데 사실 출제진 입장에서는 1인 주주 회사의 문제점을 말하기 위해서는 꼭 말할 필요가 있었던 요소들인 거죠.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들을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독해를 하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합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인서트를 던지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드디어 밝힌 거죠. 그렇죠? 어쨌든 1인 주주회사는 이 회사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1문단에서는 어쨌든 단체와 개인은 정확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구분이 안 되니까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알겠죠?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역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이건희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어떤 뭐 단체인지 아니면 뭐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인지 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 문제를 캐치한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독해를 할 때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걸 인지 자체를 못하면은 독해가 잘 안 돼야겠죠. 근데 어쨌든 문제라는 것을 캐치한 것 자체가 거의 절반을 온 거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뭘 찾으면서 읽어야 된다? 그렇죠. 해결책을 찾으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 문단은 해결책이 존재가 하겠죠. 그렇죠? 계속 가볼게요. 하기 전에 우리 여기서 정리 한 번만 하면은 보자. 단체와 사단은 똑같은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사단이랑 똑같은 말 뭐가 나왔죠? 그렇죠. 회사가 나왔고 또 뭐였지? 뭐 주식회사 이런 거는 다 단체이자 사단이었다. 그러면 이 회사와 주식회사도 저 단체가 지니는 속성을 그대로 지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도 법인 등기를 해야지만 법인격이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밑에 뭘 둘 수 있는 또 사원을 둘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겠죠. 그렇죠? 계속 가볼게요.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문단에서 문제 상황을 혹시나 잘 발견하지 못했을까봐 이렇게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의 인격과 법인격은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1문단에서 설명을 했어요. 알겠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면서 읽어라. 그런 말이겠죠. 자, 어쨌든 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해결책만 찾으면 돼요.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한 명인데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자, 여기서 또 굉장히 그 인서트가 많이 나오지, 그치?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바로 알려주지 않아요, 알겠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던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동그라미를 쳐주고 나중에 내용일치해서 물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장치만 마련을 해두면 되는 거지, 알겠죠? 어쨌든, 자, 이사회, 여기 동그라미 해줍니다. 이사회는 뭐다? 의결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사회는 뭐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알겠죠? 이렇게 체크만 해두는 거야.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그럼 주주총회는 또 하는 역할이 뭐다? 선임하고 보수 주고 이런 것들 보수 결정하고.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맞잖아, 그렇지? 만약에 삼성에 이건희밖에 없어. 그러면 이건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렇죠?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사회, 주주총회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혼자서 다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기속이 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과정, 그러니까 이제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 입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이 피해가 발생하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이제 답은 1인 회사는 회사와 개인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런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을 때 그 속에 속한 이제 개인은 그 단체죠, 그렇죠? 단체의 책임을 떠넘기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나? 뭐 예를 들면은 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이건희가 있어요. 근데 이건희가
어떤 개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야, 알겠지? 사기를 쳤을 때, 이 개인이 입은 피해는 이건희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는 거다? 삼성이 지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은 이 삼성은 사단 법인이거든. 알겠지? 어쨌든 이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이건희라는 개인이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희가 도망가 버리면은 이제 이 개인은 어디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알겠지? 뭐 이런 문제인데 사실 몰랐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쨌든 뭔가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어. 알겠지? 아직 해결책은 안 나온 거야. 알겠지? 계속 가는 거야.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뭐한다? 부인을 해버리는 거죠. 알겠지? 그리고 회사와 그 1인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 것이다. 그럼 이 법인격 부인론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해결책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정리를 보면은 자, 이 회사의 주체가 개인인지 그 다음에 회사인지 모르겠는 그런 문제상이 발생했어. 그러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거야. 그때 이 회사의 법인격을 뭐 해버린다? 부인해버리는 거야. 너의 법인격은 없다. 그러면은 누구만 인격을 가지니? 개인만 인격을 가지겠지, 그치?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야. 그러면은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개인이 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법률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법에 이제 뭐 그 어떤 글자로 규정을 안 해놨다는 거야.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여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그 다음에 주주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하는 사례라고 본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1인 주주로 어떤 법인 회사를 만들어 놓고 개인이 사기를 쳐놓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책임은 다 누가 지는 거야? 그 허울만 남은 그 회사 단체가 지는 건데 그 회사를 책임져줄 사람이 없잖아. 그치? 1인 주주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런 법인을 남용하는 사례라고 보고 일시적으로 법인격을 부인을 해버리는 거지. 알겠죠? 네, 요런 것을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지문에 대한 설명은 잠시 좀 끝났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문제를 풀이하는 영상으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